자, 이번 시간은 대칭이동 연습 문제 갑시다. 340페이지 대칭이동 연습 문제 353번. 자, 마이너스 5,4라는 점이 있어. 자, 이 점을 x축 대칭이동, y축 대칭이동 했대. 뭐 기본 점 대칭이동은 쉽잖아. x축 대칭이동은 뭐 하면 되냐? 누구 좌표 부호를 바꾼다? 네, y좌표 부호 바꾸면 돼요. y좌표만 부호를 바꿔주면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5는 그대로 두고 y좌표가 마이너스 4. 자, 그 다음 y축 대칭 이동은 반대로 누구 좌표 부호를 바꾼다? x좌표 부호를 바꾼다. 다 배웠죠? 5, y좌표는 그대로. 자, 이렇게 해서 뭐 PQ점 좌표 구하는 건 뭐 일도 아니고, 근데 그거 가지고 마무리는 선분 PQ 길이니까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라 이 말이지. 두 점 사이 거리 다 배웠잖아. 루트 x값 1이 뺀 거 제곱 빼면 얼마야? 10이니까 제곱하면은 100. y값 1이 빼면은 8. 제곱하면은 64. 그래서 루트 164네. 루트 164가 제곱수가 뭐가 있냐? 4가 있으니까 그럼 2 나오면은 2 루트 41. 그래서 점의 대칭 이동은 좌표의 부호만 잘 바꿔주면 되는데 x축 대칭이면 y좌표, y축 대칭이면 x좌표 부호 바꾸는 거. 자, 기본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 354번도 대칭 이동 문제인데, 자, 이렇게 점이 하나 있어. 자, 점을 이렇게 옮기는데 이게 대칭 이동이래. 그럼 이게 어떤 대칭 이동이냐? 그죠? x축이냐, y축이냐, 뭐 원점이냐, 뭐 yx냐. 자, 봅시다. 좌표 원래가 4,-3인데 이렇게 돼 있어. x좌표, y좌표가 서로 자리가 바뀌어 있는 게 이거거든, 그지? 자, x좌표, y좌표 바뀌는 거. 뭐에 대한 대칭 이동이냐? 알고 있죠? y는 x,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이다. y는 x 대칭이다. 그래서 이런 대칭 이동에 의해서 이 직선이 어떻게 옮겨지냐? 자, 대칭 이동은 점이든 직선이든 똑같습니다. y는 x 대칭이면은 x 대신에 뭐가 들어가고요? y가 들어가고, 문자 y 대신에 뭐가 들어가고요? x가 들어가면 된다. 그지? 똑같이 x랑 y를 바꿔주면 된다. 그럼 그대로 하지 뭐. x 대신에 y니까 3y. y 대신에 x니까는 마이너스 x, 나머지는 그대로는요. 그래서 요게 대칭 이동된 직선의 방정식인데, 근데 이걸 좀 깔끔하게 항상 기본적으로 x의 개수를 양수로 만듭니다.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은 x 마이너스 3y 빼기 2는 0. 요게 여러분들 아마 보기에 있는 답이 있을 거야. 자, y는 x 대칭, x좌표, y좌표 바꾼다. 도형의 이동도 x 대신에 y, y 대신에 x 바꿔주면 된다. 자, 이것도 대칭 이동 기본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355번도 대칭 이동 문제인데 어떤 점이 하나 있어. 6,-1이라는 점을 대칭 이동하고, 그거를 또 y는 x 대칭 이동을 하고, 그거를 또 평행 이동까지. 대칭 이동, 평행 이동을 여러 번 섞어서 하는. 아니, 뭐 하는 대로 하면 되죠. 뭐 따라갑시다. 이놈을 x축 대칭 뭐에 보고 바꾼다? y좌표 보고 바뀐다. 그래서 6,2. 근데 이놈을 다시 y는 x 대칭 하나하나 구해가면 돼. y는 x 대칭은 좌표가 바뀐다. x좌표가 6이 뒤로 가고 y좌표 2가 앞으로 오고 자리 바꾼다. 자, 그놈을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 x축 방향으로, 점의 이동이니까 그대로 3만큼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좌표를 마이너스 3만큼 빼면은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y좌표는 그대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점이 되었네. 근데 여기 구하는 게 아니고, 이 점이 요 직선 위의 점이다. 그래프 위의 점이다.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y 자리에 6 대입을 하고,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서 a 값 구해주면은 마이너스 2가 나오니까, 대칭 이동과 평행 이동을 여러 번 하는 문제지만 뭐 어렵진 않아요. 하나하나 뭐 구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56번 문제도 평행 이동, 대칭 이동으로 같이 물어보고 있어. 그 다음 이번엔 점이 아니고 원방정식이야.
자, 이제 이 도형을 첫 번째 원점 대칭하네. 원점 대칭. 뭐 그대로 하면 되죠 또. 자, 원점 대칭을 하면은 x, y 둘 다 부호가 바뀐다. x, y 둘 다 부호가 바뀐다. 자, 그래서 x 부호 바꿔주면은 마이너스 x. 나머지는 그대로 쓰면 돼요. y 좌표 y도 부호를 바꿔주면은 마이너스 y 더하기 2. 자, 그래서 x 부호 바꿔주고 y 부호도 같이 바꿔주면 된다. 원점 대칭이니까. 자, 근데 우리가 원방정식을 쓰는데 이 완전 제곱 안에 이렇게 있는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들어가면 좀 어색하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어차피 이게 지금 완전 제곱식이기 때문에 이 안에 전체를 부호를 바꿔도 됩니다. 그래서 부호를 바꿔가지고 x 플러스 a 제곱 부호 바꿔주면은 y 빼기 2의 제곱으로 보기 좋게 정리할 수 있다. 자, 이제 이놈을 다시 평행이동까지 하네. 평행이동까지. x축 방향 3이야. 그걸 다 배웠어요. x축 방향 3이면은 이 도형이기 때문에 문자 x를 뭘로 바꿔주면 되고 x 빼기 3으로 바꿔주면 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y축 방향 마이너스 3에는 문자 y를 뭘로 바꿔주면 되고 y 플러스 4로 바꾼다. 나머지는 그대로. 뭐 정리하면 되죠. 요거 뭐 손댈 거 없고요. 요거 정리하면은 y 플러스 2의 제곱이 되더라. 앞에 건 그대로 주면 되겠네. x 빼기 3. 자, 이렇게 해서 뭐 대칭 이동하고 다시 평행 이동까지 한 이제 이 최종적인 이 원방정식의 중심 좌표를 물어보네. 아니 그러면 이 원의 중심 좌표 여기서 구하면은 여기 0 되는 x값 3 빼기 a가 x좌표 그리고 y좌표 마이너스 2. 그래서 이게 중심 좌표인데 그 중심 좌표가 마이너스 1, b랑 같다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요 둘이 같다, 요 둘이 같다 하면 ab가 나오겠죠. 그럼 a 값이 얼마냐? a 값이 4가 될 거고 b 값은 그대로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그래서 a, b 합까지 구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원의 방정식을 대칭 이동, 평행 이동해서 실제 원의 방정식을 쭉 구해가지고 마지막 중심 좌표까지.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 근데 원의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대칭 이동이든 평행 이동이든 결국 마지막에 중심을 물어본단 말이야. 원 방정식 자체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물어보는 게 중심을 물어보고 있을 때는 굳이 힘들게 막 이렇게 식스 그것보다는 처음부터 중심만 계속 이동해가자. 중심만. 그러면 처음에 중심 좌표 요 처음 중심 좌표가 a, 마이너스 2가 중심 좌표였지? 그럼 이 중심을 그대로 대칭 이동, 평행 이동 해 나가도 최종적인 이 원의 중심이랑 똑같은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이놈을 원점 대칭합시다. 원점 대칭이니까 뭐 둘 다 바꾸면 되지 뭐. 마이너스 a, 2가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놈을 평행 이동. x방향 3이니까 점의 이동이야. 그러니까 점이야. 점의 이동이니까 마이너스 a, 3 그대로 더하기 3. y축 방향 마이너스 4만큼이니까 그대로 y좌표에 빼기 4. 그럼 뭐가 돼? 이렇게 중심 좌표가 바로 나오는 거야. 그럼 봅시다. 앞에 우리가 원방정식을 힘들게 정리해서 구했던 이 중심 좌표랑 중심만 가지고 이동한 이 중심 좌표랑 어차피 같잖아요, 지금. 그럼 여러분들이 비교해봐도 이것보다는 이게 훨씬 쉽다라는 게 눈에 보이죠? 그래서 원의 이동이 나오면은 기본적으로 이 중심 가지고 놀면 된다. 실제 뭐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결국 중심과 관련된 문제는 중심 좌표만 가지고도 우리가 답을 구할 수 있다는 거. 자,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요. 다음 문제. 자, 357번. 대칭 이동입니다. 원의 방정식이 있어. 중심 좌표 뭐 반지름 다 나와 있네. 자, 이 원을 이번에는 대칭 이동을 하는데 x축 대칭, y축 대칭 기본 대칭이 아니야. 어떤 새로운 점, 이게 원점도 아니야. 1,2라는 새로운 점에 대해서 이 원을 대칭 이동을 해보래. 자, 이걸 이제 그림으로 간단히 그리면은 첫 번째 이 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 원을 대칭 이동을 할 거야. 근데 기준이 되는 게 1,2라는 어떤 새로운 점이야. 이런 거. 이런 새로운 점 1,2를 기준으로 중심으로 이 원을 점대칭을 해. 점대칭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 이 점을 중심으로 180도 회전시키는 겁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웠어요, 얘들아. 그러면 이 원을 이 점에 대해서 180도 회전해서 이렇게 대칭 이동을 하면은 이런 원이 그려지겠죠. 그래서 요 놈을 구해보라 이거예요. 자, 어떤 새로운 점에 대해서 도형을 대칭 이동하는데 특히 이게 이제 원방 정식이야.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여러분 원의 이동은 이 원 전체를 이동하려고 하면 되게 힘들어요. 뭘 이동 먼저 하면 된다? 중심. 이 중심을 대칭 이동해서 옮겨주면은 나머지 원 위의 점들도 자동으로 따라온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중심을 먼저 이동시켜서 원방정식을 구할 거야. 근데 원래 원의 중심이 누구였냐? 원래 원의 중심이 3,-1이 원의 중심이었어. 그럼 이제 이 점을 1,2라는 거에 대해서 대칭 이동. 그래서 점의 이동으로 생각하면 돼. 점의 이동. 이 점 좌표가 어떻게 되냐? 문제는 원이었지만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점의 이동이다. 배웠습니다. 그럼 이 점 좌표를 당장 구할 수 없으니까는 구하고 싶은 이 중심 점 좌표를 A, B 문자로 둬가지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대칭 이동이기 때문에 1,1을 중심으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결국 이 1,2라는 대칭의 중심 1,2는 요 두 점의 무슨 점이 된다? 중점이 된다. 그래서 중점으로 풀면 돼요. 중점. 자, 그래서 중점 3과 A의 중점 2분의 3 더하기 A 기억나죠? Y좌표도 둘이 더하고 2로 나누어 준 게 중점 좌표인데 그 놈이 요거 1,2더라. 그래서 또 점 좌표 같다 하면은 A 값이 얼마가 나오냐? -1이 나올 거고요. 그럼 B 값은 또 얼마가 나오냐? 5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AB 값을 구했기 때문에 이제 이 중심 좌표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무리가 하면 되는 거야. 원방정 식을 구하는 거니까 결국 -1,5 요 놈이 중심 좌표가 되고 중심 좌표가 나왔으니까 뭐 원방정식 쓰는 거예요. 제곱 y-5의 제곱이 될 거고 그럼 여기 뭐만 정하면 되니? 그죠? 반지름 r제곱만 정하면 되는 거거든. 대칭 이동이든 평행 이동이든 여러분 원이라는 거는 크기가 안 바뀌어요. 위치만 바뀌는 거지. 즉 반지름은 똑같다. 그래서 원래 반지름이 2, 즉 r제곱이 4기 때문에 이 놈도 그대로 4. 반지름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 점 1,2에 대해서 이 원을 대칭 이동한 새로운 원이다. 그치? 자, 원을 이동할 때는 항상 중심을 생각하자. 그죠? 원의 중심이 중요하다. 다음 문제. 자, 그래서 358번은 또 대칭 이동인데 어떤 점이 하나 있어. 이번 도형은 점을 잘 읽어야 돼요. 국어 문제입니다. 점을 직선의 대칭. 자, 그럼 이 직선이 대칭의 기준이야. 이 점을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한 점 좌표 구하시오. 자, 대충 그림을 그려주면 P점 좌표가 이렇게 -1,3이 하나 있는데 이 점을 어떤 직선 대충 그을게요. 이런 직선이 있다. 자, 요 놈이 2x 플러스 b다. 이 점을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야. 직선이 기준이니까 이건 선대칭 접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점을 그대로 폭에서 접으면은 수직으로 오고 그 수직으로 온 방향 그대로 가는데 요 온 거리만큼 그대로 가는 게 선대칭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점이 Q인데 이 점 좌표를 구하란 말이야. 자, 기준이 선이고 점을 직선에 대칭 이동하는 문제. 자, 마찬가지 이 점 좌표를 뭐 한 방에 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A, B라고 두고 우선 여기 항상 대칭을 하게 되면은 요 길이와 이 길이가 똑같다라는 거. 그럼 아까 됐지만 이 점이 무슨 점이 된다? 선분, 이 두 점 PQ를 선분으로 이었을 때 그 선분의 중점이 된다. 이 두 개의 중점 배웠죠? x값 1이 더하고
a 빼기 1하고 2로 나누고 y값끼리 더하고 b 더하기 3하고 2로 나누는 게 중점인데 그 중점이 좌표는 모르는데 그 중점이 요 직선 위에 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중점 좌표를 요 직선 기준이 되는 직선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된다. 자 그럼 y자리에 대입을 합시다. 2분의 b 더하기 3 대입을 하고 x자리에 대입을 하면은 2가 약분되고 a 빼기 1.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보기 좋게 정리하면은 a와 b의 관계식이 하나 나오는 거지. 자 양변에 2를 곱하면은 2a가 되고 2를 곱했는데 b를 넘어올게요. 넘어 빼기 b가 되고 여기 1 없어지고 는 상수가 여기 2 곱했으니까 3만 남겠네. 자 그래서 이런 식이 하나 정리가 된다. 자 그럼 이 식 하나만 가지고는 구할 수 없을 거 아니야. 자 그럼 무슨 조건을 이용해야 되냐. 직선에 대해서 점을 대칭 이동하면은 이게 직각 수직 보이죠 수직. 여기 수직이 숨어 있어. 수직 조건까지 갑니다. 자 수직 조건 하면 생각나는 거 기울기 관계 기억납니까? 기울기. 우선은 대칭의 기준이 되는 요 직선은 기울기가 2인 게 분명하기 때문에 요 선분 PQ 요 두 점 이은 기울기 요거 기울기를 이제 식으로 구해줍니다. 점 좌표를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 자 기울기 알죠? x값 증가량 x값 뺀 거 분의 y값 뺀 거. 자 요게 선분 PQ의 기울기인데 이놈이 얼마가 돼야 되냐? 요게 2니까 수직이 되려면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근데 요거 정리해서 또 관계식을 찾는 거죠. 자 크로스로 정리합시다. 1이랑 a 더하기 1 곱하면은 a 더하기 1. 자 2랑 곱할 때 마이너스 1을 곱할게. 마이너스 1을 곱하면은 마이너스 2b 더하기 또 보기 좋게 정리하면은 a 더하기 2b는 상수 넘어가서 자 이렇게 앞에서 구해놓은 식 두 개 있지. 요거 두 개는 이제 열리면 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거는 직선이 기준선이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점을 대칭 이동할 때는 이 점 좌표가 한 방에 쉽게 잘 안 구해져요. 그래서 일단 중점 조건 가지고 식 하나 써. 수직 조건 가지고 기울기 이용해서 식 하나 써요. 열리. 자 개수 b를 2로 맞출게요. 그럼 2로 맞춰주면은 2를 곱하면 4a 2b 3은 6 요거 그대로 a 더하기 2b는 5. 자, 둘이 뭐 할까요? 다음은 5a는 11. 그럼 a가 5분의 11. 그럼 또 5분의 11을 뭐 대입을 하면은 b값 나오겠네요, 그지? a를 5분의 11을 여기다 대입할까? 11 대입해서 넘어가면은 5분의 25에 17 일어나면 5분의 7이 나오니까. 자, 그래서 ab 값까지 구했고 마무리는 ab를 두 개를 더하는 거기 때문에. 답은 5분의 18이 됩니까? 자, 여기까지. 자, 다시 직선에 대해서 어떤 점을 대칭 이동한다. 중점 조건, 수직 조건, 중점 조건, 수직 조건 두 개 잘 이용하라는 거. 조금 계산이 조금 들어가요. 개념이 어렵다기보다는 하나하나 계산까지 꼼꼼하게. 다음 문제. 자, 그다음 359번. 자, 이번에는 대칭 이동을 좀 활용한 문제예요. 대칭 이동을 단순히 계산해서 푸는 문제가 아니고 대칭 이동의 활용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자, 읽어보면은 점 좌표 A와 B가 있다. 근데 A 좌표는 나와 있어? 근데 B는 아직 A를 모르겠단 말이야. 근데 새로운 점이 하나 P가 있다. P가 있어. P. Y2B의 점이에요. 근데 좌표를 몰라요. B도 모르고 P도 모르는데 이걸 구하래. 자, 이 모양 봅시다. 구하려고 하는 거 이거. AP라는 거는 A와 P 두 점 사이의 거리, 선분 길이. BP도 마찬가지. B와 P 두 점 사이의 거리.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A와 P 가지고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쓰면 되겠네. 라고 하면 이 문제가 안 풀려. 자, 왜 그러냐? AP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쓰면 여러분 루트가 생기잖아요. 그죠? 루트 100만원에. BP도 마찬가지 두 점 사이 거리니까 이것도 루트가 생겨. 그럼 이걸 지금 더하는 이런 문제거든? 아니, 루트가 두 개 있는데 루트 두 개를 더해봐. 이게 계산이 됩니까? 그래서 이거는 두 점 사이 거리긴 한데
그 공식을 써서 구하면은 루트가 두 개 생기는 한 모양이기 때문에 이 더 이상 식이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으로 푸는 게 아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자, 우선 그림을 그려서 이해를 해봅시다. x축, y축이 있고 a점이 3,1이야. 3,1이 하나 있어. a점이 있습니다. b점은 a,4, a는 뭔지 모르겠는데 문제에서 뭐 일단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적당히 찍어봅시다. x좌표 a 적당히 모르겠고 y좌표는 4. 요런 놈이야. 여기 점 b가 있는 거야. 근데 p는 어디냐? p가 y축 위에 있대. y축 위에. 근데 정확히 좌표를 몰라요. 그럼 적당히 찍어보죠 뭐. 적당히 아무데나 y축 위에 점 좌표를 적당히 찍었다. 이런 그림이야. 그럼 여기서 구하는 게 뭐냐? 자, AP라는 거는 A와 점 P를 찍었을 때 요 두 점을 선분으로 이은 거. 요 선분 길이. BP는 또 뭐냐? B랑 P를 이은 길이. 이 선분 길이를 각각을 구하는 게 아니고 두 선분 길이의 합 전체의 최소값. 자, 이거는 선분 길이를 따로따로 구할 수가 없죠. 왜냐면 점 P 좌표가 정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전체 합이 최소가 될 때가 언젠지를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이걸 바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도형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지. 자, A와 B 둘 중에 아무거나 지금 P가 있는 위치가 Y축이잖아. 그래서 두 점 중에 하나를 P가 있는 위치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다. 아무거나. 자, A를 해도 되고 B를 해도 되고. 자, A를 갑시다. 자, A를 왜냐면 A 좌표가 나와 있으니까 상표가 이라고. 자, A점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은 여기 오겠죠. 그죠? 그럼 이거는 Y축 대칭이니까 좌표가 뻔하지. 자, 대칭 이동한 점을 A'. Y축 대칭이니까는 X좌표 보고 바뀐다. 마이너스 3,1이다. 자, 그래서 A점을 찍어주면은 여기 온단 말이야. 그럼 이걸 왜 대칭 이동을 하냐, 얘들아? 왜 대칭 이동을 하냐면은 이 점을 대칭 이동을 딱 해주면은 원래 이 AP 길이가 얘인데 대칭 이동한 점이랑 P를 이렇게 이어가. 그럼 이 두 길이가 서로 같은 거 알겠습니까? 그죠? 왜냐면 그대로 대칭 이동을 한 거니까 이 두 개가 합동이란 말이야. 삼각형 두 개가. 그래서 AP라는 길이 대신에 A'P 요 길이를 써먹어도 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하는 게 A에서부터 P까지 길이와 B에서 P까지 요 선분 길이의 합이 언제 최소인지를 물어보는 건데 그럼 결국 이거 대신에 얘를 써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이제 이 문제가 뭘로 바뀌냐면은 A'이라는 점에서 P까지 요 선분 길이와 그 다음에 B에서 P까지 요 선분 길이 요 두 개 길이의 합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두 선분 길이의 합이 제일 짧으려면 어떻게 되냐? 이 점 P가 도대체 어디 써야 되냐? 머릿속에 떠오릅니까? 점 P의 위치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탁 꺾이는 게 아니고 이 선분 길이가 합이 제일 짧으려면은 A'에서 출발해서 요 B까지 똑바로 한 방에 선분으로 쫙 가버리면은 그때 여기 P가 있으면 되겠지. 그지? 그럼 이때 P가 여기 있으면은 여기서부터 P까지 갔다가 P에서 또 B까지 가는 요 선분 길이의 합이 요 하나의 선분으로 제일 짧을 거 아니야. 그래서 결론은 이 최소값 5라는 게 누구냐면은 A점을 대칭 이동한 거. 그 점과 B 이 두 점을 선분으로 이은 요 길이가 최소값 5다 이 말이야. 그래서 결국 마무리는 이거예요. A점이 아니고 이거를 Y축 대칭 이동한 점 A' 마이너스 3,1이죠. 자, 이거와 B점은 그대로 쓰면 돼요. A,4 이 두 점을 선분으로 이은 게 최소값이고 그게 5더라. 그래서 결국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A'과 B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루트 x값 1이 뺀 거 a 더하기 3의 제곱 빼고 제곱 9 요렇게 한 게 최소값 5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필요한 식은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부정사의 거리 공식. 대칭 이동해서 도형의 성질로.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놈을 왜 y축 대칭 이동을 하냐? 그게 중요한 거야. 왜 하필 x축 대칭도 아니고 y축 대칭이냐? P가 있는 위치가 누구냐? P가 있는 위치가 y축이라 그랬어? 그래서 y축 대칭이야. y축 위에 있으니까 y축 대칭. P가 x축 위의 점이면 x축 대칭. 자, 근데 마무리만 되겠죠. 양변 제곱 과거 쭉 정리하면은 a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9는 25. 자, 여러분 이거 또 쭉 정리할 필요 없이 어차피 완전 제곱 하나밖에 없으니까 a 더하기 3의 완전 제곱은 9 이항에서 16. 그럼 제곱해서 16 되는 거 a 더하기 3이 4도 있을 거고 a 더하기 3이 마이너스 4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적어. 일하나. 근데 구하는 게 양수이니까 답은 1이 될 거예요. 자, 이 모양 잘 기억하세요. AP 더하기 BP. 제곱이 안 붙었습니다. 이런 형태의 길이의 합의 최소값 문제는 대칭 이동을 이용한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 본다. 자, 이 개념 잘 잡아두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보시고, 자, 다음 시간은 스텝 2로 가겠습니다.